야, 이 녀석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새벽, 낡은 대문 앞에 웅크린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털, 갈비뼈가 드러난 옆구리, 그리고 애처롭게 떨리는 다리. 할아버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 갈 데가 없으면 읍내라도 가야지. 왜 하필 이 외딴 집 앞이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할아버지는 결국 그 강아지에게 아랫목을 내어주고 말았거든요. 그저 하룻밤 재워주려 했던 이 선택이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올해 마음에 남을 인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장독대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8, 강판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혼자 이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했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버지, 올해는 좀 바빠서요. 용돈은 보내드릴게요.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통장에 고스란히 쌓아두고 혹시 손주들이 오면 용돈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에도 추석에도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 몇 점, 그걸 말없이 떠먹고 나면 텅 빈 집에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싫어서 일부러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불을 폈어요. 외롭다는 말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12월 중순 기상청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잉, 기잉.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들리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잠옷바람으로 대문까지 나갔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믹스견이었어요. 크기는 고양이만 했고 털은 온통 흙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야위었고 네 다리는 쉴 새 없이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을아, 이놈아. 여길 왜 왔어? 아래 마을 내려가서 사람 많은 집 앞에나 있지. 여긴 늙은이 혼자라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톨도 없다니까.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검고 축축한 눈동자가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 된다니까. 가. 대문을 닫으려는데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발등에 코를 부볐습니다. 차갑고 젖은 코가 발등에 닿자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야, 이러지 마. 나게 안 좋아해. 강아지는 대답 대신 더 세게 발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강아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에잇, 오늘 하루만이다. 알았어? 강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 가장 따뜻한 자리, 아내가 늘 앉아있던 그 아랫목에 낡은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담요였습니다. 꽃무늬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담요를 쓸어내리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 내일 아침엔 가. 강아지는 이불 위에 웅크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3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는 이 녀석이 떠나면 다시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해질지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신경 쓰여서였어요. 방문을 열자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야, 뛰지 마. 집 무너져. 할아버지는 핀잔을 주면서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푸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혼자 먹던 밥상에 오늘은 뭔가를 더 올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찬밥에 된장국 국물을 부어 식힌 뒤 낡은 양푼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그릇을 비우고 제 손등을 하차대는 녀석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니 제법 복슬복슬한 털이 올라왔죠. 복실하게 생겼네. 복실이라고 불러야겠다. 복실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만 재우고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복실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복실이를 찾았습니다. 아랫목에서 동그랗게 웅크린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일어나면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잘 잤어? 하고 물었죠. 3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아침 인사였습니다. 밥상도 달라졌어요. 혼자 먹을 때는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 몇 점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복실이 밥그릇을 먼저 챙기게 됐거든요. 찬밥에 국물 부어주고 가끔은 멸치볶음도 몇 점 올려줬습니다. 야,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복실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밥 먹는 할아버지의 숟가락질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혼자 먹을 땐 입맛이 없어서 반도 못 비우던 밥그릇을 이제는 깨끗이 비우게 됐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쌀도 바닥을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복실이가 밥을 깨끗이 비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야, 된장국에 밥 말아주는 게 질렸냐? 이 녀석이 배가 불렀구먼. 투덜거렸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믹스견이라도 맨밥만 먹이는 게 못내 미안했죠. 할아버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주들 오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오늘은 복실이를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복실아, 오늘 읍내 가서 너 맛있는 거 사올게. 대문을 나서려는데 복실이가 낑낑거리며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집 지키고 있어. 그런데 복실이가 앞발로 할아버지의 바짓단을 꾹 눌렀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애원하듯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국 복실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에휴, 이 녀석? 나 참. 읍내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 길을 혼자 걸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그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걷는 길은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어요. 복실이가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복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보여? 저게 정미소야. 옛날엔 저기서 쌀 찢는 소리가 마을까지 들렸는데 복실이는 할아버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읍내 5일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강판수 할아버지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젊어서는 면사무소에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마을 어른으로 존경받으셨죠.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로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장에 나와도 말없이 물건만 사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머, 강 어르신 아니세요? 강아지를 한 마리 들이셨네. 반찬 가게를 하는 박 여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예. 그냥 주워서요. 어머,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요. 복실이? 이름도 복스럽네.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으시겠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 여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쌀가게로 향하는 길에도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 노인장, 오랜만이시네. 강아지가 잘생겼구먼. 할아버지, 그 강아지 데리고 우리 가게도 들르세요. 깨 간식 새로 들여놨어요.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실이는 그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의 손길을 받았죠. 쌀 한 포대를 사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거였죠. 아내가 떠난 뒤 할아버지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그 문을 살짝 열어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마당에 내려놓고 쌀을 부엌에 들여놨어요. 그리고 밥을 지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꽤 걸었네. 복실아, 너 힘들지? 복실이는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친 기색이라곤 없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밥 2공기를 비웠습니다. 복실이도 양푼 가득 담아준 밥을 깨끗이 먹었죠. 야, 너 때문에 쌀이 금방 떨어지겠다. 투덜거리면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우려는데 복실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할아버지 옆에 웅크렸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밀어내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작은 체온이 옆구리에 닿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잘 자라, 복실아. 3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요. 복실이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부쩍 웃음이 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강노인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인다며 반가워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꾸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라고 잠을 좀 더 자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쨍그랑.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파편을 치우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때 복실이가 달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낑낑거리며 우는 것도 아니고 신나서 짖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등을 연신 핥으며 바짓단을 물고 잡아당겼죠. 야야,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다니까.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심시키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복실이는 그날 하루 종일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갔어요. 아랫목에 앉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검은 눈동자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기만 했죠. 마치 할아버지 몸속에 숨은 병마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죠. 여보세요. 아, 민재야.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끊기엔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냥, 바쁘냐?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세요. 아, 그래. 바쁘구나. 알았어. 네, 끊을게요. 통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며느리는 건강한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등에 코를 부볐어요. 축축하고 따뜻한 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복실아.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방눈이 예쁘게 내리나 싶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폭설로 변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 눈이 자신에게 어떤 밤을 남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을 예고했습니다. 마을과 읍내를 잇는 길이 끊길 수도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복실이와 함께 방에 들어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복실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섭냐? 괜찮아.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데.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할아버지는 가슴을 문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복실이 저녁밥을 아직 안 줬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전등 스위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스위치에 닿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쿵! 할아버지의 몸이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복실이가 비명처럼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 컹컹. 온 힘을 다해 짖으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앞발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긁고 얼굴을 핥고 옷깃을 물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죠. 바깥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길은 이미 눈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복실이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죠. 폭설에 갇힌 집, 의식 없는 할아버지, 그리고 미친 듯이 짖는 복실이. 과연 이 작은 생명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바로 들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복실이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짖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500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복실이는 조리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창틀을 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창문이 조금 더 열렸고 복실이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복실이 같은 작은 강아지에게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높이였죠.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털 사이로 눈이 파고들어 온몸이 젖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몸이 휘청거렸죠. 그래도 복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 사람에게는 잠깐이지만 폭설 속 작은 강아지에게는 끝없이 먼 거리였어요. 복실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힘껏 짖었어요. 컹컹, 컹컹, 컹컹.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짖었을 때 집안에 불이 켜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김씨 아저씨였어요. 뭐야, 이 눈보라에 웬 개가. 김씨 아저씨는 눈을 비비며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이는 아저씨의 바짓단을 물었어요. 그리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쪽으로요. 야야,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이. 복실이는 바짓단을 놓지 않았어요. 잡아당기다가 할아버지 집 쪽을 향해 짚고 다시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설마. 아저씨는 복실이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강 어르신이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였거든요. 강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복실이는 대답 대신 다시 짖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눈밭을 향해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아저씨를 재촉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급히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강 어르신네 집 좀 다녀올게. 복실이가 앞장서고 아저씨가 뒤따랐습니다. 폭설 속을 뚫고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는 열린 부엌 창문을 발견했어요. 어르신,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창문을 더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김씨 아저씨는 급히 현관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119 불러야 해.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폭설 때문에 구급차가 바로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읍내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했죠. 김씨 아저씨는 이웃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마을 사람 5~6명이 할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모두 장화를 신고 삽을 들고 왔습니다. 눈을 치우며 길을 만들었고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읍내로 향했죠. 복실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눈밭을 헤치며
한순간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체온증에 심장에도 무리가 왔어요. 누가 발견해서 데려오셨습니까? 김씨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강아지가요. 이 강아지가 폭설 속을 뚫고 우리 집까지 와서 알려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복실이를 내려다봤어요. 온몸이 젖고 발바닥이 얼어붙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실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 웅크린 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내내 복실이는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뜬 건 이틀 뒤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어요. 낯선 냄새, 낯선 소리. 여기가 어디지 하고 고개를 돌리니 하얀 벽과 링거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이 위험하셨어요. 저체온증에 심장까지 무리가 왔거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부엌에서 쓰러졌던 것,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가 날 데려왔소?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강아지요. 폭설 속을 뚫고 이웃집까지 가서 알렸대요. 마을 분들이 눈길 헤치고 어르신을 업어서 오셨고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복실이가? 네, 복실이라고 하셨죠? 지금도 밖에 있어요. 이틀 동안 한 발짝도 안 떠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작은 녀석이 그 폭설 속에서 어떻게 갔을까?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이 좀 보여주시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에는 동물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잠깐만 복도까지 나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문 앞에 복실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털이 엉망이었어요.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한 게 눈에 보였어요. 발바닥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곱이 껴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복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어요. 컹컹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내 장례식에서도 자식들에게 서운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녀석 앞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다. 고마워. 복실이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볼을 하찼습니다. 짠 눈물을 닦아주듯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재였어요. 양복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온 거였어요. 폭설이 그쳤고 길이 뚫린 뒤에야 왔죠. 그래,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재가 복실이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병원에 걔를 데리고 계시면 어떡해요? 위생에도 안 좋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살렸다. 네. 폭설 속을 뚫고 사람 불러온 게 이 녀석이야. 내가 전화 끊고
용돈이나 보내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부엌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말을 했어.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근데 넌 바쁘다고 끊었잖아.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품에 안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은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내가 쓰러진 걸 알았어. 눈보라 속을 뚫고 사람을 불러왔고 발바닥이 다 찢어지도록 뛰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전화 한 통 받기도 귀찮았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꼭 안은 채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복도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병실 창문으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몰래 병실에 들어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눈 감아 주었죠.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내 방 따로 만들어줄게. 제일 따뜻한 자리로.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보름 만에 할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왔고 반찬 가게 박 여사는 따끈한 호빵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복실이가 진짜 대단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까지 가는 길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미리 와서 눈을 치워놓은 거였죠. 부엌에는 김치찌개가 따끈하게 끓고 있었고 쌀통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여사가 챙겨다 놓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부엌이 그렇게 쓸쓸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실이가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복실아, 우리 밥 먹자. 할아버지는 복실이 밥그릇에 밥을 담고 자신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마당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아버지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외로워요. 복실이가 있거든. 혼잣말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아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명절에도 꼭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온다는 말에 설레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무릎에 턱을 괴었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민재가 명절에 온다는구나. 복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있잖아. 솔직히 말해줄까?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낫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다. 내 새끼. 그의 봄, 눈이 녹고 마당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텃밭에 상추를 심었어요. 복실이가 옆에서 흙을 파며 놀았죠.
야, 거기 파면 안 돼. 씨앗 심어놨잖아. 복실이는 못 들은 척 계속 흙을 팠습니다. 할아버지는 핀잔을 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박 여사는 반찬을 가져왔고 김씨 아저씨는 농사일을 도와줬어요. 아이들은 복실이와 놀겠다고 매일 찾아왔죠. 할아버지, 복실이 좀 만져봐도 돼요? 그래, 대신 예쁘게 놀아줘야 해.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복실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랫목에 앉아 복실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담요를 덮고 둘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복실이가 할아버지의 손등을 핫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평생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걸요. 복실아, 우리 오래오래 살자.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귀찮다며 내쫓으려 했던 강아지에게 결국 아랫목을 내어준 할아버지. 그 작은 선택이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아들과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폭설 속을 뚫고 달려간 복실이.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복실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어떤 존재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중한 이에게 고맙다고 꼭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